매우 시니컬, 아직 못 먹음, 잠만 잔단다, 밥을 먹을 때. 너무 빠르게 잘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5글자로만 말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저는 프라우드먼의 리더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일장춘몽 시나리오를 다 받지는 못했고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 외에 아예 대본을 받지 못했어요. 그 시나리오 전체 흐름을 이해할 정도로만 받고 제가 맡은 장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면인가. 박찬욱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이름을 잘못 들은 줄 알고 박찬욱 감독님이 아니라 박찬모도 있고 박찬호 야구 선수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어서 그냥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감독님인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제가 있는 대로 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올드보이하고 박쥐 찍은 박찬욱 감독님이 맞아? 맞대요.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본 다음에 근데 내가 있는 대로 왜 와주시는 건데? 말하면서 내가 가야지 했는데 진짜 직접 와주셔서 작은 그 회의룸을 빌려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 회의를. 사실 진짜 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엄숙히 조용히 작업 얘기를 하셔서 제가 방해가 될까봐 계속 듣고만 있었다가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봤던 영화 전부 다 읊으면서 이거 좋아할 거 저거 좋아할 거 해서 막 팬이라고 그때 밝혔어요. 근데 그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때 한순간에 더 팬이 되었습니다.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그 촬영 끝나고 나서도 식구 중에 팬분이 팬이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주셨거든요.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었고 엄청 자랑할 일이라서 대놓고 좋아하기에는 너무 거만해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속으로 엄청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인터뷰에서도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대대손손 그런 녹화 파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화 작업은 근데 제 개인적인 작업이 아니라 철저히 감독님 아래 하에 제가 맡은 부분이 있는 거라서 최대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장면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무 감독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박찬욱 감독님 작품 안에서의 제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고도 이 장면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짠 건 다 중점적으로 짰고요. 하이라이트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아예 풀로 쓰신다고 하셔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었고 되게 자유로운 느낌의 구성이 있으면서도 스우파에서 감독님이 보셨던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댄스 퍼포먼스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니까 이 댄스 퍼포먼스를 영화적이게 풀어야 한다. 이게 좀 과제였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풀려고 좀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장면이 귀신들이 이제 노는 장면인데 저희는 댄서다 보니까 춤은 잘 추지만 이게 댄서들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댄서들한테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장면이 어떠한 영혼들이 시대적인 경계도 없이 제각각의 사람들이 각자 어떤 인생을 살다가 저승으로 모여서 춤을 추는 장면이기 때문에 댄서가 아니라 그 캐릭터들이 즐기는 거여야 하는데 원하는 게 뭔지를 자기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감독님이 원하는 게 뭘까? 만약에 진짜로 노는 장면만 원했으면 그냥 배우들을 썼어도 됐던 거를 왜 댄서를 쓰면서까지 그 캐릭터도 살리려고 했을까를 각자도 생각해 와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스타일을 좀 더 많이 논의했었어요. 댄서들이랑. 일단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박정민 배우님께서는 진짜 이게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로 되게 집중하셔가지고 저야말로 진짜 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김옥빈 배우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김옥빈 배우님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속으로 어렸을 때 혹시 무용을 좀 경험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이쁘게 주셔가지고. 역으로 묻고 싶은데 저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냥 털털함일까요? 솔직함일까요? 아니면 깡? 성질?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영감을 얻는다라는 질문은 항상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일상에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고요. 제 일상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즐기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화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부분들도 꽤 계시고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일들도 되게 많이 했죠. 일창춘몽이 대표적으로 그 예 중에 하나고요. 박찬욱 감독님 같은 대감독님이랑 작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요. 사실 박찬욱 감독님과의 작업은 내가 그 작품 속에 들어갔다 그 이상의 의미예요. 저한테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게 되고 스태프분들의 숨소리마저도 박찬욱 감독님과 뭔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서 막 그럴 정도로 너무 큰 감독님이셨는데 그 감독님이 제 이름 세 글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영광적인 일이라서 이런 일들이 근데 너무 많았어요. 행복하기도 한데 그만큼 제 실력적인 부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긴 한데요. 그게 무대 위에서만 해당됐던 얘기거든요. 스우파를 하기 전에는 무대 위에서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고 그 이후에는 양심적인 행동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지냈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연습하고 솔직하게.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생기긴 했어요. 일단 다른 댄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걸 거저먹을 순 없다.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랑, 인연, 동물, 반성. 좋아하는 영화는 되게 많은데 어제 영화 얘기했거든요. 어제 했던 영화가 내 사랑이라는 영화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랑 잠깐. 거기 나오는 그림이 되게 순수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거기서 전 그 여배우도 너무 좋아해서 그 여배우님이 연기를 정말 다른 사람처럼 하시고 또 캐릭터 연구가 진짜 디테일하신 것 같아가지고 표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사실 억양은 잘 모르지만 몸 연기 같은 게 되게 디테일해서 그 배우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 내 사랑 추천드립니다. 네. 모니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돈이죠. 근데 장난 아니고요. 모니카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고 그 책임감이 이제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근데 이제 책임감이 사랑이 없이는 생기지 않아서요. 제가 느낀 책임감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사랑이 있어서 생기는 책임감이랑 자존심 때문에 만들어진 책임감이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책임지는 책임감은 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사랑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은 성취감도 있고 좀 동기부여도 좀 건강했던 것 같아서 말아톤이요. 그 조승우 배우님 나오는 영화를 한 3번, 4번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너무 필요했고 무언가에 도전하기에 되게 용기를 준 영화여서 계속 그 용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그 용기를 훔쳐왔던 것 같아요. 되게 많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반지의 제왕 그 전쟁 장면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한 마리씩 전쟁하는데 나오는 장면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딱 봤는데 우르르 나와서 그 전쟁의 서막이 진하게 시작되는 그 도입부를 좀 무대에서 이렇게 한 명씩 나오다가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다 해가지고 이제 메가크루에서 잠깐 그런 장면 썼다. 요거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 화형하는 장면인데요. 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모든 영화들 뭐 헬보이라던가 고스트 오브 라이던가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고 그런 장면들에서 제가 자주 쓰는 구성이 좀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이 가만히 있으면 댄서가 막 프리스타일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게 달려가는 댄서 있고 뭐 느리게 지나가는 댄서 있고 이런 거를 잘 배치를 하면 이들이 어떤 그런 잔상이 돼요. 이 한 사람의 잔상이 되는 구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걸 사람으로만 만들어보는 작업도 꽤 해봤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다 말씀드리면 제 걸 다 뺏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요.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던 사람도 갑자기 이상해지고 근데 그나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한다면
초능력자? 슈퍼맨 정도? 대신에 지구를 지켜야 되잖아요. 피곤해. 네. 저는 이제 캠핑을 겨울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도 다녀왔을 때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폭설 때문에 다 이제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모든 것이 다 하얀 상태에서 이제 캠핑을 갔었는데 그때 밤하늘이 너무 맑았었는데 그때 이제 의자 앉아서 이렇게 누웠는데 나무들이 너무 높으니까 하늘이 이렇게 모양이 생겨 있더라고요. 나무들 그림자 때문에. 그리고 밤이라서 이렇게 까맣게 해서 너무 그림 같은데 거기에 이제 별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딱 이것만 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인데 그걸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죽을 때 네, 제가 죽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였으면 좋겠어요. 유언 남기는 거. 제가 무슨 유언을 남길지 잘 모르겠어서 만약에 정우가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찍는다면 무슨 글을 쓸까 좀 궁금하긴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목표는 지금 댄서 씬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 속에서 많은 댄서들이 다양한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댄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겪을 댄서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나 경험들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댄서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영역을 제가 먼저 가보면 다른 댄서들도 그걸 보고 더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무대 위에서 라이브 공연하는 거 말고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영화 작업 같은 것도 처음엔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어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좋은 영화 이야기로 여기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댄서로서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항상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스타일로 안녕히 계세요.